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금요일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수요일 저녁 공무원의 정시 퇴근 시간에 지금에서 윤석열 총장의 휘하에서 유재수 게이트, 울산 선거부정 게이트, 조국 게이트 수사의 실무를 맡았던 대검의 부장검사와 그리고 중앙지검장을 멀리 좌천성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잘라내버렸습니다. 윤 총장은 그 이후에 완전히 맹수가 우리에 갇힌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가 지난 목요일 날은 아침부터 당정청이 나서서 손발이 잘려 허우덕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맹수를 향해서 창칼로 심장 부위를 향해서 살점을 뜯어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분명히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언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검찰총장의 공직자로서 법무부 장관과의 인사협의 과정에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하라라고 전화로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이례적으로 전화 거는 모습과 대화 내용, 총리가 법무장관에게 했다는 말의 내용을 보도자료로 알렸습니다. 제가 아는 이낙연 총리는 법과대학 출신으로 법학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한 우등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사법고시를 봤는지 안 봤는지 그건 제가 언급할 일이 아니고 작은 법률적 소양이 있고 또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이 인사가 윤석열 총장이 항명을 했거나 부당한 짓을 안 했으리라고 알 수 있는 법률적 소양도 있는 사람인데 난데없이 이러한 모습을 보인 그것은 청와대 대신 총대를 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화면에 나온 그 표정도 밝지 않아요. 억지로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저에게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총리도 일제 창칼을 들고 이 손발이 잘린 맹수를 겨냥해서 찌를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변인 성명 등과 원내대표의 공개적 발언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명백히 항명했다. 이건 문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 목요일 하루를 시종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자신은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해가지고 윤 총장에게 충분히 이견을 제시할 시간 여유를 줬다. 그런데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내 말을 거부했다. 이렇게 국회에서 윤 총장이 항명했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인사협의 과정에서 윤 총장은 관례대로 장관에 취임한 지 6일밖에 되지 않는 장관이 인사를 하겠다. 그러면 인사안을 먼저 윤 총장에게 보내줘야지. 아니면 내가 인사안을 설명할 테니까 오라고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없이 밤중에 내일 아침 10시 30분에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해놔 놓고 10시까지 법무부에 들러라. 이렇게 대검찰청에다가 지시를 하였습니다. 10시 30분에 인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30분 전에 오라. 어떤 안에 대해서 내가 무슨 의견을 얘기할지도 모르고 거기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건 장관의 만일 지시라고 한다면 이건 불법 부당한 지시입니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장관의 이 안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이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네 생각이 어떠냐 이렇게 물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야 윤 총장 짐작한데 내 손발을 자를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느낄 테니까 제 손발을 자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또 항명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법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10시 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안 갔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항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 손발을 잘린 이 맹수에 대해서 이제 살점을 뜯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점을 뜯어낸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상부 지휘 책임자들을 잘라서 총장의 손발을 잘랐다. 이제 남은 거는 심장 부위에 살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수사를 담당한 중앙지검, 동부지검의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그리고 주임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지금 청와대와 추미애 장관의 하는 이 작심하고 윤석열 사단을 완전히 몰아내고 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 유재수 게이트, 조국 게이트를 그냥 파묻어버리기 위해서는 결단코 이 하부 책임자들까지도 전부 흩어버릴 태세이고 아마도 그렇게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7년 전 일을 잠시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7년 전 민주당이 야당일 때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그 수사의 팀장이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팀장 사이에 충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이제 윤석열 총장을 좌천성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끝내 여주지천장으로 쫓아내 버렸는데 그때 국회에서 추미애 의원은 법무장관을 상대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주임검사를 좌천성 인사로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나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걸 철회하라. 아주 강경한 목소리로 장관에게 따지는 모습이 어저께 자료화면으로 방송된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무렵에 법과대학 서울법대 교수로 있던 조국 씨는 조국 교수는 그 무렵에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낙선했던 그 선거에 주요한 협력자로 돕고 이를테면 친문 인사로 분류됐던 그 시점입니다. 그때 SNS를 통해서 어떤 말을 했느냐. 요거는 제가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부득이 조국 씨가 SNS 그 당시 올렸던 글을 제가 보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수사팀장을 쫓아내기로 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무렵입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대해서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법무부와 청와대가 찍어내기의 의중을 드러냈다. 그러나 윤석열 검사는 끝까지 검찰을 떠나지 말고 검찰을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 이제 존칭을 써가지고 법과대학교 선후배 관계니까 아마 이런 말을 쓴 것 같은데 성렬이 형 더럽고 치사해도 끝까지 버텨주세요. 검찰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년 전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 글을 썼다고 생각하지 않고 요것만 딱 떼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나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의 이 윤 총장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다.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다. 아주 신통한 점쟁이처럼 7년 후의 일을 7년 전에 이미 총장이 된 윤석열 검사에게 한 말로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을 수도 없고 안 웃을 수도 없고 이게 이 정권 핵심부들의 행태를 엿볼 수 있는 토막입니다. 민주당의 대변인 홍익표 의원인가 하는 분은 작년 7월 달에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발탁 기용될 때 절대로 환영한다. 환영 성명을 발표했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윤 총장이 항명한다 하고 두 눈을 무릅뜨고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7년 전에 이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야당 대표로서 아주 장외에서 맹렬하게 비난하는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취지는 추미애 의원이 국회에서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 윤 총장이 이 문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2017년 5월 중순에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이후에 2년 동안 적폐 수사에 열의를 보이고 성과를 냈다고 생각했을 때는 박수를 치고 아주 잘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적폐 수사는 중단할 수 없다.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윤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하면서 적폐수사를 중단할 수도 없고, 이제 내 정권 아래서는 나와 내 친인척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 등을 포함한 살아있는 권력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용서하지 말고 불법 부정행위가 있으면 철저하게 수사하라. 우리 총장님, 우리 총장님. 아주 온화하고 다정한 말로 이렇게 윤석열 총장 임명장을 준 후에 격려했습니다. 추미애 의원도 돌변, 그리고 조국 교수도 돌변, 홍익표 대변인도 돌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돌변했어. 윤석열은 이 정권의 불구대천지 원수로, 정권에 저항하는 사람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게이트의 수사를 청와대로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이들은 두 손을 벌벌 떨면서 윤석열 총장의 우리에 가더라고 살점을 뜯어낼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 1974년에 미국 대통령 리차드 닉슨이 탄핵에 몰려가지고 사임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워터게이트 사건 그리고 닉슨의 탄핵, 닉슨의 사임에 대해서 한번 상기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1973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선거 본부에 닉슨 캠프 구성원의 일부가 민주당 캠프의 야간에 잠입에 들어가서 도청 장치를 시설하려고 하다 발각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은 이 사건에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했고 지시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특별검사가 임명됐습니다. 콕스라고 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했습니다. 그 콕스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백악관 참모회의에서 닉슨 대통령이 무언가 이 사건이 불명예스럽게 자신에게 비춰질 수 있고 공화당 정권에도 마이너스 되는 요소니까 이 사건을 줄이고 은폐하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도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일정한 행동을 한 일이 없느냐. 그래서 백악관 참모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면 대통령이 야, 이 사람들아, 그 언론 보도도 좀 막아라. 그리고 FBI를 시켜서 그 뒷조사를 좀 해봐라 라든지 혹시 이런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백악관 참모회의의 그 내용은 낱낱이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콕스 검사가 그 테이프를 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테이프 내용을 뭐 살펴봐도 그것이 꼭 사법 처리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인 상태인데 닉슨 대통령은 발끈해갖고 내주지 마라. 제출 거부를 하고 콕스 검사를 해임해버렸습니다. 요게 워터게이트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 닉슨 대통령이 탄핵 회부된 것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것보다도 해임하게 된 동기가 백악관 참모회의에서 대통령의 참모들하고 주고받은 말을 녹음한 녹음 테이프를 특별검사에게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 사법방해다. 제출하지 않는 것이 사법방해다. 해임한 것이 사법방해가 아니고 제출하지 않는 것이 사법방해다. 따라서 이건 대통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 그래서 하원에서는 가결되고 상원에서도 가결될 위기에 처해서 결국은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일 윤석열 검찰이 이 울산 부정선거 게이트나 유재수 무마 사건의 이 게이트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고 혹시 어떤 지시를 했을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 사이에 지시한 거라든지 대화 내용의 테이프가 있으면 제출하라. 가령 이런 경우하고 비슷한 경우입니다. 안 했다. 그래서 사법방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그 테이프 이전에 여러 정황이 결국은 청와대를 향해서 두 가지 게이트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두렵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팔다리를 자르고 살점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래야 팔다리 잘려가지고 우리에 갇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창칼을 들고 살피고 있습니다. 찌를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나서고 민주당이 나서고 추미애 장관이 항명이라고 말이죠. 얼토당토 않는 변명을 하고 있고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청와대와 여당은 국회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만만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오후 이후에 방송하는 이 순간까지 이게 뼈저렇게 이게 통분을 느끼는 것은 제1야당이 어찌 이렇게 무기력하냐.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얼마나 얕잡아 보면 윤석열을 저런 식으로 몰아치고 있는 저들의 행태를 이걸 어떻게 못 막아내느냐. 무기력하니까 잘라내고 창칼로 이제 살점까지 뜯어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찌 하느냐. 저 무기력한 걸 무기력하다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고 그러면 국민이 나서야지요. 어떻게 나서느냐. 이거야말로 중대 사태입니다. 10월 3일 날 광화문 광장에 당군 일의 최대 인파가 모여서 외친 게 뭡니까? 문재인 탄핵! 문재인 물러가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의 팔다리를 자르고 창칼을 들고 어른금 살점을 뜯어낼 채비를 하고 하는 이 1년 이 과정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권한 행사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게 탄핵감 아닙니까? 그 국회에서 무기력한 야당이 탄핵 발의에 정족수도 미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민적 탄핵을 할 수밖에 없지요. 국민이 일어나야지요. 그래야 윤석열을 보호할 뿐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사법체계, 법치주의,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 결국은 국민 주권 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이런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